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나를 진짜 사랑하나요? 그 말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오늘도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조용히 무거운지를. 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2번의 전쟁을 살았고 가난을 살았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철학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사랑받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은 20살 청년도 했고 60이 넘은 할머니도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조용하고 더 깊어집니다. 화려한 고백보다 조용한 확인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은 인간이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두려울 때 나오고 습관이 되면 의미를 잃고 때로는 미안함을 덮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만 기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것. 그런데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어느덧 80이 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 그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심을 드러냅니다. 피곤한 밤, 다툼이 벌어진 아침, 당신이 아파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날,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반복되는 행동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크고 극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의 세월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소란스럽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천둥 같은 고백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조용히 우산을 건네는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묻지 마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내 아내가 처음 크게 아팠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겨울이었고 나는 그날 강의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뭘 먹겠냐고, 병원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약은 먹었냐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을 내려줄 수도 없었고 통증을 없애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새벽이 되어 아내가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순간은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화려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늙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부부도 있었고 반대로 오랜 세월 함께 살다가 결국 남남이 되어버린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아니었고 외모도 아니었고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힘든 날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의무로 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를 찾습니다. 할 일이 생기고 피곤하다고 하고 잠깐이면 된다며 자리를 뜹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곁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당신이 아팠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아파도 좋고 마음이 무너지던 날도 좋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해주려고만 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뭔가를 해주려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섬세한 차이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걸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침묵의 동행은 말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 무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탁월하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강의 중에 무심코 꺼낸 말, 복도에서 지나치며 던진 한마디, 심지어 내 목소리가 유독 잠겨있던 날까지도 그는 기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가 조용히 찾아와 교수님, 그때 많이 힘드셨지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를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흘려보냅니다. 눈에 들어와도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불편해하는 냄새, 당신이 피곤할 때 나오는 작은 버릇,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당신을 오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나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한 부부를 알았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가 아내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남편이 간호사에게 건넨 메모지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싫어하는 병실 냄새, 좋아하는 담요의 감촉, 잠들기 전 꼭 마시는 따뜻한 물의 온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말없이 바라보며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바쁜 사람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잊지 않습니다. 중요한 회의 날짜는 잊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점 이름은 잊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 안에 있다면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당신이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어떤 날씨에 기분이 가라앉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없이 조용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 곁에서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식은 사람은 더 이상 상대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작은 것들을 발견하려는 사람, 오래 알면서도 아직 새로운 것이 있다는 듯 바라보는 사람, 그 눈길 안에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오래전에 당신이 무심코 꺼낸 말을 그가 지금도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그가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 집중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쌓여 평생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어떤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보았다는 가장 조용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나는 그날 이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골랐습니다. 상대가 가장 아파할 곳을 겨냥해서 나는 그 말을 했고 아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의 눈가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내의 마음 안에 오래 남을 상처를 하나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나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딪힙니다. 가까울수록 찌를 수 있는 곳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고슴도치는 몸을 맞대고 싶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툼의 순간에 더 조심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싸우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부부가 있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부부는 싸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도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중에도 선을 지켰습니다. 그 선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분노는 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심을 드러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품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화가 나도 상대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품위가 곧 자신의 품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싸우고 난 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을 세우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쪽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이 있던 날 그는 어떠했습니까? 이기려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까? 말끝에 당신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더했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 먼저 조용히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진심이 됩니다. 사랑은 좋은 날에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화가 난 순간에도 상대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100년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한 모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편은 아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슬며시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듯 작은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야기를 꺼낼 때 그는 몸을 아내 쪽으로 조용히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아내의 말을 가볍게 넘기려 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아내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둘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면서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왜냐하면 단둘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자리에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 앞에서도 상대를 낮추지 않는 사람, 오히려 상대를 은근히 높여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본능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것은 의지에서 나오고 의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하고 살갑지만 밖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흘리거나 은연중에 당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한 번이라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들 앞에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끼는 물건도 그렇고 아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부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밖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그 말 안에 얼마나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압니다.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안도감은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확인된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할 때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가 조용히 당신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이 이 사람 곁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 편인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남편 곁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밥을 짓고 남편의 옷을 챙기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다가 기대하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모두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의 수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은 공기처럼 느껴지고 공기는 고마운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공기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작은 수고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큰 사건을 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드라마 같은 배신이나 큰 다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작은 무관심이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는 한 번의 폭풍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무감각이 결국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아주 오래된 부부들 중에 유독 따뜻하고 단단해 보이는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래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라고 했고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면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선물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채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수십 년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의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방파제가 있으면 안쪽은 고요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의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와도 두 사람 사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파제 없이 오래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작은 파도 하나에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챕니까? 당신이 당연하게 해온 것들을 그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차려진 밥상 앞에서 늦은 밤 혼자 정리한 부엌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감당해온 당신의 하루 앞에서 그가 조용히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까?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 곁에서는 삶이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덜 외로운 날들이 모여 결국 100년이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 그 안에서 상대의 작은 수고를 알아채고 조용히 고마움을 전하는 것, 그 작고 반복되는 습관이야말로 100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작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다툼 속에서도 당신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매일의 작은 수고에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고 눈물 나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이런 작고 반복되는 것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그 질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이미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질문을 삼키고 있다면 말 대신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습관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사랑을 불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뜨겁고 환하고 강렬한 것.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불꽃은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불꽃이 아닙니다. 겨울밤 방안을 데우는 온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상대의 작은 것들을 기억하려 했습니까? 다툼 속에서도 그 사람의 품위를 지켜 주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까? 오늘 하루 그 사람의 수고에 고맙다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분들에게 나는 특별히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래되었다는 것이 소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섬세해지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감동받습니다. 그 조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말없이 기다리고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욕심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애씀도 그러나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곁에서 살고 사람 곁에서 늙고 사람 곁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것. 화려한 성취도 쌓아둔 재산도 세상의 인정도 그 온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불안하다면 오늘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크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것을,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 안에서 서로를 알아채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사랑의 전부입니다.